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하고 있는 MF케어 독서 수업에서 이번 주 다루었던 리사 크론의 스토리만이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건을 정리할 때 보면 썩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이랑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주변에서 말해주는 그런 데 약간 조금 빠져가지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도 많고 이럴 때 보면은 아, 내가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발 중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 안팎이면은 그래도 운동화가 충분히 만족하고 잘 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아들인 저희 둘째는 운동화의 그 가치를 좀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그 공매? 뭐 어떻게 말하죠? 그 제때 이제 넣어가지고서는 운동화를 사는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운동화를 구매를 해요. 당첨이 되면은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때로는 리셀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더 웃돈을 붙인 건데도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발은 그렇게 해서 사서 모으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리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판매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화잖아요. 근데 그게 조던 시리즈라는 이유로 마이클 조던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콜라보한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마이클 조던의 팬들은 이 신발에 담겨 있는 그 사람, 본인들이 좋아하는 농구 선수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 신발에 엄청난 가치를 둔다는 거죠. 저는 삼성 유저입니다만 애플사에서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라던가 철학 이런 것까지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물건들을 사용하고 물론 실제로 물건이 사용하다 보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장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과의 로고에도 굉장히 사람들은 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삼성 물건이 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건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 물건의 기능이라던가 그런 거에 더해서 만약에 더 좋은 스토리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더 치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터치가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로다가 아빠랑 저랑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빠께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예전부터 이제 보수 우파셨어요. 근데 아빠가 정치 얘기를 하시면은 다 재밌는 게 아니었는데 언제 제가 아빠 얘기에 귀를 잘 기울였냐면 아빠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대통령이시고 덕분에 배불리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흐름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빠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뭐 나무 껍질 같은 것도 막 먹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뭐 색감이 없어서 어린 나이인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뭐 나무를 하러 가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아빠의 어린 시절의 그 스토리에 동화가 돼가지고서는 잘 듣게 되죠. 아빠가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닌데 서울로 상경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라가 탄탄하게 발전해 가면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리고 결혼하고 저희 낳고 저희한테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서포트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를 갖다가 회상하시면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게 스토리로 들리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빠가 팩트 기반으로 저는 잘 모르는 건데 저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나쁘다,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귀를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가진 힘이 정말 크다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인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는 단순히 그냥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조리 있게 말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스토리가 가져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도파민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면 썩
딱 좋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관심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요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갈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를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조금 더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적인 부분, 그리고 취약점. 이 취약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영웅이어서 끝까지 영웅이었다가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해 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흥미있게, 재미있게 듣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브랜딩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뭔가 홍보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없고 나는 해본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럼 난 스토리가 없나? 그게 아니라 우리 경험에서는 여러분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도전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심지어 실패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하나하나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스토리들이 나의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화술이 좋아서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가 경험했던 스토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정말 팩트만 막 내가 아는 것만 막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귀를 다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알고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다가 상대방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다가 만들어서 잘 전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